오늘부터 손혜주 교수의 뇌를 살리는 공간 처방이라는 코너를 통해 여러분과 뇌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그림 속 마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행지인데요. 그곳에서 느꼈던 평온한 공기를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어서 제가 붓끝에 먼저 살짝 담아봤습니다. 이곳에는 치매와 함께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기적 같은 공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그림 속 마을로 여행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첫 시간의 주제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집, 빌리지 랑드 알츠하이머를 걷다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뇌 영상을 통해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하는 뇌 전문입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차세대 회원으로서 대한민국 뇌과학의 최전선에서 치매 정복을 위한 연구를 치열하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또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차가운 뇌 영상 너머 그들의 삶을 연구하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팀이 유전성 치매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아주 희망적인 사실 하나를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삶의 태도가 강력한 치매 유전자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발병 시계를 늦출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모두가 그저 생물학적 시스템일 뿐이라면 치매 병리가 쌓이면 당연히 치매가 발병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영어로 휴먼빙이라고 하죠. 단순히 생물학적 시스템 이상의 존재일 거라고 믿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각기 경험하는 삶의 경험 변수들이 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뇌 속 나쁜 치매 독소가 가득 찼는데도 인지 기능을 멀쩡하게 유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분들을 높은 회복 탄력성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공통적인 풍경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꾸준하고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예술을 즐기고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린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 지지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훌륭한 삶의 태도들은 인생의 특정 시점에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전생에 걸쳐 평생에 걸쳐 치매로부터 우리 뇌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쌓아가는 삶의 태도가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죠. 자, 이제 우리 시야를 세계로 넓혀볼까요?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 수 자체는 늘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미국과 유럽 등 고소득 국가에서는 연령 조정 치매 발병률이 25% 감소했습니다. 이는 어떤 기적의 신약 하나로는 결코 도달하기 어려운 놀라운 변화로 교육, 심혈관 관리, 생활 습관 같은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글로벌적으로 지역 격차가 존재합니다. 일부 국가, 특히 동아시아, 남아메리카, 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치매 환자 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더더욱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보면 앞으로 2050년까지 향후 30년간 나라별 미래의 총 치매 환자 수 증가율이 아주 심각한데요. 여기 그래프의 아래쪽은 이미 고령 사회를 일찍 경험한 서유럽이나 북미의 데이터인데 이런 나라들은 비교적 이제부터 향후 30년간의 증가세는 완만합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10대의 교육부터 시작해서요. 40-50대의 혈관 및 대사질환 관리, 그리고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 해소까지 개개인의 노력을 넘어 전생애에 걸쳐 치매를 예방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이미 수십 년간 탄탄하게 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그래프의 위쪽에 있는 붉은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은 어떻습니까? 고령화의 거센 파도는 닥쳐오는데 이를 막아낼 사회의 대비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은 채 사회적 방파제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지도에서 붉게 물든 곳들이 바로 폭발적인 치매 환자 증가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뇌 건강의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아세요? 아프리카의 많은 전통 언어에서는 치매라는 단어조차 아직 없습니다. 병을 부를 단어가 없다는 건 이 병을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우리 엄마가 기억을 잃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아들은 어머니가 귀신이시었다고 믿고 그냥 어머니를 어두운 방에 꽁꽁 가둬두고 맙니다. 이처럼 문화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뇌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종료 버튼을 누르는 질병이 아닙니다. 뇌에 치매 독소가 서서히 수십 년간 쌓여가는 와중에도 특히 초기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일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선을 조금 돌려 제가 그린 이 그림들을 같이 한번 볼까요? 지구상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사막의 모래 위에서 자유롭게 바람을 느끼며 춤을 추는 것, 이것 또한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삶의 일부고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도시의 세련된 거리도 우리에겐 익숙한 삶의 풍경입니다. 이 모든 삶의 풍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바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뇌의학자인 저는 집을 짓는다는 건 삶의 시스템, 사는 방법을 만든다는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의 통찰에 깊이 동의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삶의 방식이 바뀌고 결국 뇌의 운명이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치매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그 기적 같은 공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현실 세계 속에 구현된 가장 이상적인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마을, 빌리지 랑드 알츠하이머로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파리에서 출발한 고속열차 떼제베에 몸을 싣고 남서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온천 스파로 유명한 프랑스 남서부의 누벨 아키텐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프랑스의 빌리지 랑드 알츠하이머는 보르도에서 1시간 15분, 파리에서 3시간 20분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럼 마을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둘러보실까요? 마을 안으로 첫걸음을 내딛자 전통적인 프랑스 시골 마을에 익숙하고 정겨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키 작은 생 울타리와 자연스레 심어진 나무들이 마을의 경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집들은 프랑스 전통 양식으로 지어져서 주민들은 자기 고향 마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색상과 초목, 심지어 공기의 향기까지 세심하게 디자인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부드럽고 완만한 곡선 형태의 산책로가 감싸고 있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숨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산책로는 막다른 골목 없이 고리 모양으로 설계돼 있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자연스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걷는 동안 바닥은 은은한 베이지 톤으로 통일되어 있어 눈에 강하게 들어오는 색 대비 없이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빌리지 랑드 알츠하이머는 2013년 말 앙리 에마뉘엘리 전 랑드주 주지사님의 깊은 고민과 비전에서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분은 2017년에 타계하여 마을의 완공은 보지 못했지만 그의 뜻은 프랑스의 쌍파니아 그레구아르 그리고 덴마크의 노르드 아키텍츠 건축팀의 국경을 넘은 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이 숲속 치유 마을은 2020년 6월 마치 세상 내 문을 열었습니다. 앙리 에마뉘엘레 주지사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편안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꿈꾸었고 이 꿈은 자비로운 건축, 취향과 삶의 리듬 존중, 사랑하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 유지라는 건축 철학 아래에 지어졌습니다. 자, 여기 하늘에서 내려다본 빌리지 랑드 알츠하이머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 마을의 핵심 디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민들의 기억입니다. 알츠하이머로 인해 머릿속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기억하는 감각, 그 익숙함은 환자들에게 무엇보다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그들이 평생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그대로 옮겨 넣은 듯 설계됐습니다. 지도 중앙에 회색으로 있는 라 바스티스 광장은 마을의 심장부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4방향에 걸쳐 프랑스 랑드 지역의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재현한 4개의 주거 쿼터가 있습니다. 각 쿼터마다 4채의 주택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마치 작은 시골 마을 같은 아늑함을 주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각 구역의 이름과 디자인인데요. 쿼터 살로스, 쿼터 꼬트 아틀랑티크, 쿼터 바 아르마냐크, 쿼터 오트 랑드. 이 4곳은 랑드 지역의 실제 지명을 땄을 뿐 아니라 그 지역 고유의 서로 다른 전통 건축 양식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어 주민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온 마을의 분위기를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라바스티스 광장이 있고요. 4개의 서로 다른 주거 쿼터가 있죠. 각 쿼터로 가는 안내판입니다. 쿼터 샬로스입니다. 쿼터 바 아르마냐크고요. 쿼터 오트랑드, 쿼터 꼬트 아틀랑티크입니다. 상트르 데 상페 건강센터고요. 메디아테크 미디어 도서관입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자연 친화적이라서 테라피 센터 같은 느낌을 주죠. 주논이라는 이름의 사랑스러운 당나귀도 키우고 있고요. 자연과 사람 그리고 공동체가 공존하는 랑드 더 알츠하이머의 모든 공간은 자연 채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고려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쿼터씩 살펴볼게요. 먼저 샬로스 구역입니다. 어두운 목재 골조에 따뜻한 오렌지색 벽돌, 전형적인 농가 스타일이죠. 평생 농사를 짓던 분들에게 이보다 더 아늑한 집은 없을 겁니다. 이곳은 바 아르마냐크입니다. 이 스타일의 핵심은 단연코 지붕인데요. 건물 본체보다 훨씬 넓고 낮게 내려오는 이 거대한 지붕이 바로 전통 가스코뉴 양식인데요. 뜨거운 태양과 비를 막기 위해 지붕이 벽체 바깥으로 넓게 뻗어나와 있어서 덕분에 자연스럽게 그늘진 테라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완만한 경사가 주는 웅장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이 참 멋스럽지 않나요? 다음은 우트랑드 구역입니다. 유럽 최대의 소나무 숲이 우거진 지역답게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목재를 가져와 외벽을 감싸고 붉은 기아 지붕을 얹은 숲속 오두막풍의 주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꼬트 아틀란티크 구역입니다. 해안가 모래 언덕이나 휴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이죠. 눈부신 하얀 회벽에 선명한 파란색의 블루바스크 셔터가 어우러져 보기만 해도 대서양의 산뜻한 바람이 느껴지는 여름 별장을 연상시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집을 지었을까요? 비밀은 입주 전 이루어지는 세심한 이야기 청취 과정에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주민과 가족들은 의료진과 심리 전문가로 구성된 팀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린 시절의 고향 풍경, 익숙하고 그리운 색깔, 그 대화 속 단서들. 예를 들어 어릴 적 집 주변에 소나무 향기와 붉은 벽돌담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말하는 주민은 오트랑드 구역의 오두막 스타일 주택으로 안내하는 식이죠. 이처럼 의료심리팀은 각 주민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신중히 추천하고 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자신이 행복했던 기억과 가장 닮은 집을 직접 선택합니다. 공간이 곧 치유의 시작인 셈입니다. 이 마을에는 이런 4개의 주거 쿼터가 있고 각 쿼터마다 총 16채의 가정형 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 90평 정도 되는 널찍한 집 한 채에는 7, 8명의 주민과 2명의 돌봄 직원들이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진짜 가족처럼 살아갑니다. 전체 총 입주자가 120명 정도니까 프랑스의 일반적인 요양병원과는 전혀 다른 아담한 동네 규모를 유지합니다. 자, 작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담한 앞마당을 사이에 두고 나지막한 붉은 기아 지붕을 얹은 4채의 집이 다정하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집은 하나의 큰 지붕 아래 모인 작은 가정처럼 설계되어 있어 한 지붕 아래 사는 7분의 주민들은 개인 공간에서 자신만의 삶의 리듬을 존중받고 있습니다. 그 아침 11시에 일어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한 집에 배정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집의 문을 열고 나서면 곧바로 이웃집 마당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모든 집은 마을의 심장인 중앙광장을 향해서 열려 있어서 넓은 마당에서는 매일 이웃들이 모여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을의 심장부로 함께 가볼까요? 바로 라 바스티드 광장입니다. 광장 입구로 들어서자 프랑스 남서부 랑드 지역의 전통적인 아케이드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우아한 아치형 현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높은 천장 아래 길게 늘어진 아치 사이 틈새로 스며든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달빛이 마음까지 감싸주고 있네요. 본래 바스티드는 중세 프랑스 남서부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교류의 중심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시장과 상점, 카페가 함께 자리하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교류하던 활기찬 공간이었어요. 빌리지 랑드 알츠하이머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마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설계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카페에서 이웃과 커피를 마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이 평범함을 일상에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자기들이 환자가 아니라 한 명의 동네 주민으로 자연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어디선가 가꾸운 빵 냄새와 커피 향이 나 있지 않나요? 주민들은 산책을 하다 이곳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스티드의 아케이드형 건물 1층에는 세련된 브라세리 레스토랑과 카페가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치매와 함께 살아가더라도 내 취향대로 아름답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헤어살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특별한 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슈퍼마켓입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물건에 가격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돈계산이나 지갑을 잃어버릴 걱정 없이 그저 장보는 즐거움만 누리시면 됩니다. 계산은 월간 생활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슈퍼 직원들로 보이는 분들도 사실은 전문 의료진인데 유니폼 대신 평상복을 입고 티나지 않게 어르신들의 쇼핑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할머니가 식탁보 대신 강아지 장난감을 카트에 잘못 담는다면 직원이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며 슬쩍 필요한 물건으로 바꿔놓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혼자 장보기를 해냈다고 느끼지만 뒤에서는 세심한 손길이 안전과 품위를 지켜주는 거죠. 각 가정집에는 가계부 비슷한 예산이 주어져 있어서 구입한 식료품 목록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주민들과 함께 한 달 단위로 작성하고 장을 본 식재료는 각 가정집 부엌으로 배달되어 요리에 사용됩니다. 이처럼 소비하고 계산한다는 평범한 활동을 큰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들은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보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한다는 자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스티스의 광장에서는 크고 작은 공연들이 끊이지 않고 열립니다. 여기 태권도도 하고 있고요. 주민들과 볼런티어들이 악기를 배우고 또 외부에서 음악가나 지역 극단이 공연을 펼쳐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항상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액티비티 룸에서는 미술치료사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마을 벽화를 꾸미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붓을 들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 미디어 도서관에서는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어 주민들이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잡지를 넘기기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낭독 모임, 북클럽이 열리게 되는데요. 20대 대학생 봉사자들이 이곳 주민의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바스티드에서 이루어지는 풍부한 예술, 인지, 사회활동 참여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뇌에 지속적인 인지적 자극과 인간적 교류를 제공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저하를 낮추는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인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타인과의 이타적인 협력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죠. 뇌과학적으로 어린아이들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와 불규칙하고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은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뇌에 가장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고유의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서요. 둔감해진 노인의 청각 피지를 뚫고 감정 중추인 변형계를 즉각적으로 자극하고 또 아이들의 예측할 수 없이 폴짝거리고 끊임없이 달라지는 저 불규칙한
익숙한 모션, 움직임. 이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뇌 속에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어 마치 자기가 함께 뛰는 듯한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마을엔 놀이터와 어린이집이 함께 있습니다. 빌리지 랑드 알츠하이머의 주민 연령층은 40세에서 100살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전체 120명의 주민 중 약 10분 정도는 60세 미만의 조기의 치매가 발병하는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젊은 나이에 치매를 겪는 분들을 이 마을에서는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는데요. 엄마가 보고 싶은 이분들의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부모님을 만나러 오고요. 또 함께 주말을 이 마을에서 보낼 수 있도록 마을 내에 어린이집과 방문 가족들을 위한 숙소까지도 운영을 합니다. 또 젊은 치매 환자들은 본인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또래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게 하고요. 노르딕 워킹이나 건강 농구 같은 액티브한 신체 체육 활동을 통해 기존에 원래 가졌던 취미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쭉 둘러보니 문득 이런 특별한 마을은 어떻게 운영이 가능할지 궁금해집니다. 빌리지 랑드 알츠하이머는 프랑스 최초의 공공 실험 프로젝트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호브백 치매 마을에서 영감을 받아 프랑스 정부와 랑드 지역 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탄생시켰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800만 유로, 하나로 약 400억 원이었고 이 중 프랑스 중앙정부가 200만 유로, 약 3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뉴로아키텐 광역 주 자체 예산이 한 200만 유로 정도 됩니다. 운영 방식 역시 사설 요양원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컨소시움 파트너십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랑드주 정부와 닥스시, 주변 지자체, 공공의료보험,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협회 등 여러 주체가 힘을 모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월 생활비는 약 2,000유로, 한국 돈으로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고요. 프랑스의 일반 요양원과 비슷합니다. 마을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의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등 120명의 전문 인력이 마을에서 같이 항상 살면서 거의 입주민 수랑 비슷한 규모고요. 여기에 약 100명 정도의 볼런티어가 더해져서 사실상 입주민 1명당 2명의 사람이 돌보고 있는 셈이죠. 24시간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직원들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입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각 주거구역에는 응급 상황 대비 간호 스테이션이 있기는 한데 병원 같지 않고 그저 문을 닫으면 평범한 동네 집처럼 보이고요. 응급 호출 벨과 같은 병원에서 보는 안전장치들도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서 입주민들의 자율적 일상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프랑스 정부가 주도하는 치매 연구의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빌리지 랑드 알츠하이머는 설립 단계부터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에요. 프랑스 국가 차원의 과학적 실험 프로젝트로 정부 차원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을 내 연구센터에서는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성과는 프랑스 전역과 전 세계로 공유됩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원과 보르도 대학의 헬렌 아미에바 교수팀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 입주민들과 일반 요양원 환자들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 자유가 곧 최고의 치료제임이 증명됐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약물 처방의 변화를 분석을 했는데
일반 시설에서 환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신경 안정제 같은 항정신성 약물을 많이 쓰지만 이 마을에서는 그 약물의 처방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갇혀 있다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걷고 싶을 때 걷는 자유가 주어지자 불안과 우울 같은 심리 증상이 자연스럽게 치료된 것이죠. 뇌를 억제하는 약물을 죽이고 장보기야 산책 같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내게 하자 놀랍게도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까지도 완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긍정적인 파동은 환자를 넘어 직원들에게까지 번져서 일반 요양원 대비 직원들의 번아웃 비율까지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작은 마을이 글로벌 치매 케어의 혁신을 이끄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En fait, je travaille au village depuis le début. J'ai postulé quand j'ai eu vent de l'idée du projet de M. Manueli. Parce que forcément, travaillant en EHPAD, voilà, on avait plutôt envie d'essayer sur une nouvelle dynamique. Un nouveau projet qui permettait de limiter la prise de médicaments et d'être vraiment dans un espace adapté. Je me retrouve davantage dans mon métier d'aide-soignante parce qu'on a le temps. Voilà. On vit vraiment au rythme du villageois. C'est une qualité qu'on ne peut pas se permettre automatiquement dans d'autres établissements. Donc ici, c'est une force et c'est un avantage du coup. Et on est dans des maisons où il y a 7 ou 8 villageois et donc on développe un rapport plus personnel avec nos amis. Ouais, vous êtes d'accord? Ouais. Allez-y, Véro, je vous donne un petit gâteau. Il n'y a pas forcément de temps fort parce que tous les jours, c'est le même travail, mais qui est fait de façon différente tous les jours. Parce que ça dépend de comment ils vont se lever, comment ils vont être, le temps, si le temps nous permet d'aller dehors ou pas. Donc on va développer d'autres approches et d'autres relations en fonction du temps, du moment et de la journée. Alors, je m'appelle Anne Boisgontier. Je suis la fille de Monsieur Charpentier Pierre, qui est rentré au village en janvier 2022. Ça va faire 2 ans et demi qu'on est là. Je dis qu'on est là parce que pour moi, le village, c'est aussi ma maison. Je le vis comme ça. Quand on a commencé à venir au village avec mon papa, je l'emmenais tous les jeudis, 1 fois par semaine, en accueil de jour. Quand la maladie de mon père s'est aggravée, on a pris la décision de le faire rentrer définitivement au village landais. Il est beaucoup plus serein par rapport à son comportement, à le fait de vivre avec d'autres personnes atteintes de la maladie comme lui. Il le vit nettement mieux. Professionnellement, ben voilà, je ne travaille pas avec un sentiment de frustration parce qu'il faut aller vite, parce qu'il y a des horaires à respecter, de menus, de repas, de machin, ceci, cela. Donc déjà, ça c'est bien. Et personnellement, mais quand on développe des relations avec eux, les échanges se font naturellement, on va dire. Voilà. Et donc c'est déjà beaucoup. Hein, M. Porter, vous en pensez? C'est vrai. Anne-Marie, oui. Votre opinion? Je suis absolument pour. C'est merveilleux. Absolument pour ce que vous dites. C'est merveilleux. Voilà. Monsieur Raphaël, vous vous sentez comment ici, vous? Bon, je suis bien chez moi. Ben voilà. Eh ben c'est le principe. Comme à la maison. 자, 이제 마을을 나서며 여기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 페이션트.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people living with dementia. 사실 같은 사람이죠.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지칭할진 모르지만 두 단어에는 우리가 그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용어에는 만약 치매가 시작되더라도 나는 최대한 당신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우리 공동체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기획했던 분이 제게 하신 말씀을 아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들에게 진짜 삶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방 안에 앉아서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요. 프랑스의 첫 번째 치매 마을, 빌리지 랑드 알츠하이머는 안정과 자유, 그리고 치료와 삶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웃고 걷고 선택하며 하루를 보낼 권리가 있는 삶의 주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빌리지 랑드 알츠하이머는 공간 디자인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평화와 자유의 안식처가 되어준 빌리지 랑드 알츠하이머의 모든 분과 멀리서 한국 시청자들을 위해 이 소중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기꺼이 지원해 주신 프랑스 랑드 도청, 특히 마틸드 샤롱 브렐리 여사님과 빌리지 랑드 알츠하이머의 관계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Merci, Difong Duiquih.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그립 속 마을로의 여행 어떠셨나요? 손혜주 교수의 뇌를 살리는 공간 처방. 다음 시간인 2월 21일 토요일 둘째 편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과연 어떤 동네에서 살아야 치매 걱정 없이 나이 들 수 있을까요? 걷기만 해도 뇌가 젊어지는 뇌세권 찾는 법. 도시 전체가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뇌 친화적인 도시 디자인 전략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뇌를 살리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아티스트 닥터 손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멘트를 주셨는데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은님.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고민하는 자식들에게 정말 빛 같은 강의네요. 시설에 모시는 게 아니라 저른 마을에서 계속 살아가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단순히 격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래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마을이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큰 희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은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치매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정상인과 치매 환자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이분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치매를 유발하는 아멜로이드나 타우와 같은 단백질은 증상이 나타나기 20-30년 전부터 그냥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는 정상인의 뇌 속에서부터 또 자라기 시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그날이 치매가 발병한 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인과 치매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상인, 어떤 사람은 치매 환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증상이 악화돼서 말기가 되시기 전까지는 살던 집에서 그거를 저희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살던 집에서, 살던 마을에서 계속 살아가실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올해 5월 달에 출간된 뇌를 살리는 공간에 관한 제 책에서 더 좋은, 더 혁신적인 케이스들을 많이 소개시킬 예정입니다. 자, 한국은 왜 이런 마을이 없나요? 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병원, 병동, 요양원 세팅에서 치매 돌봄이 일어나고 있죠. 그 5월에 출간될 제 책에는
그 미국뿐만 아니라 뭐 스웨덴, 네덜란드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뇌 친화적인 많은 마을들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또 이번 고정 코너에서도 오늘은 프랑스의 마을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아주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권의 다양한 공동체와 어떤 주거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씨앗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치매 친화적인 주거 커뮤니티가 설립이 되는데 이 강의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소원요정님. 남편이 이제 막 50대밖에 안 됐는데 게임 어플 개발 직군이라서 기억력이 평소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억을 더 못하게 된 것 같고 자기 생일이나 딸내미 생일도 까먹고 그럽니다. 스마트폰 많이 써서 치매 오기도 한다는데 제 남편도 치매일까요? 스마트폰 자체를 쓴다고 해서 치매가 바로 발병을 하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을 보면서 쇼츠라든지 릴스라든지 굉장히 그 단순한 구조의 영상을 반복 시청하고 멍하니 그리고 자기 머리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과 만나지 않는 고립된 생활 패턴은 사실은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 인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 스토리만 듣고 남편분이 치매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는 없고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아밀로이드 영상 검사와 또 신경심리 검사, 신경과 선생님의 인터뷰를 하시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원님, 극심한 스트레스도 알츠하이머에 영향을 주나요? 그 치매를 유발을 하는 이런 생활 습관을 국제적으로 란셋 의원회가 지정을 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스트레스 자체가 공식적인 요인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뭐 굉장히 고립적이고 권위적인 직무 환경이라든지 단순 반복적인 업무 환경 그리고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나중에 노년기에 알츠하이머 발병을 높인다는 개별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아직 귤라나님, 아직 20대인데 자주 깜빡거려서 걱정이 되네요. 사실 아직 20대시면 치매가 오실 확률은 매우 낮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많이 깜빡거려요. 그런데 단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깜빡거리는 증상이 최근 기억이냐 그리고 가면 갈수록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데 점점 더 심해지냐 그리고 결국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냐 그런 기준점이 있는데 아직 20대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20년, 30년 뒤에도 그런 증상이 심해지면 치매 진단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무실 은따님. 자폐장애인들을 위한 마을은 없나요? 이들이 치매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예, 사실 자폐장애인들을 위한 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알지 못하고요. 아마 차이점이 치매는 그래도 성인기를 지나서 노년에 있는 질병이고 자폐, 오티즘은 주로 어린아이에서 발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을처럼 완전히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어떤 빌리지에 들어가기가 질환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지만 자폐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항상 그 잠을 자면서 상주하지는 않지만 어떤 데이타임에 서로 이렇게 와가지고 마을 생활을 하면서 자립을 배울 수 있는 빌리지 형태의 모델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주 교수의 뇌를 살리는 공간 처방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